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세별 전혜원 작가님의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과연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화자의 말대로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하고 함께 슬퍼해 주기도 하지만, 그 죽음과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은 무조건 슬퍼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죽음도 준비를 해야 하며 꼭 슬퍼하기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김세별, 전혜원, 지음. 출판사 청림출판. 화장실에 놓인 국화 한 송이. 어린 내가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어른들은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다. 천사를 만나러 멀리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이젠 이곳에는 못 오지만 그곳은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은 나라라서 행복하실 거야. 덕분에 나는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 장례 지도사 일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지만,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기피하지 않은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수년 동안 죽음과 근접한 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것은, 어릴 적 어른들이 해주었던 말처럼 죽음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추한 것도 아니다. 죽음은 그저 자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꽃은 꽃대로, 벌레는 벌레대로 그저 존재한다. 장미가 아름답고 송충이가 징그러운 것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상은 그 무엇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애도하고 위로의 뜻을 표한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며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같은 마음이다. 자식 잃고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엾어라. 저런 파렴치한 같으니. 그러나 바로 이웃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 아파트에서 흉흉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불쾌해하고 재수가 없다고 말한다. 죽음에 대한 불쾌함은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된다. 모든 현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간 식당에서, 우리 차량을 주차해 놓은 길목에서, 사고가 일어난 집의 옆집에서 모욕을 당한 적이 많았다. 기분 나쁘게 왜 남의 집 앞에 이런 차를 주차해놔? 당장 차 빼!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밟고 다녔으니 우리 집 앞도 다 닦아놓고 가세요.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원. 재수가 없어서.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식당에 곧 점심 손님들이 들이닥쳐서요. 다음에 오세요. 이 정도면 그나마 양반이다. 이놈 저놈은 예사고 온갖 욕에 소금 세례, 물바가지 세례까지 받는다. 계속 방치해 놓으면 해충과 악취로 고생하는 건 본인들일 텐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하는 우리가 격려는커녕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서러울 때가 많았다. 그런 날 가운데 하루는 어린 딸아이를 붙들고 투정하듯 묻기도 했다. 오늘
아빠가 일하는데 식당에서 냄새 난다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보이지도 않는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아빠를 싫어했어. 아빠 딸은 아빠한테서 냄새 안 나? 아빠한테 귀신 있으면 어떻게 해? 안 무서워? 딸아이는 내 질문에 귀여운 눈망울을 굴리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되물었다. 아빠, 사람은 죽으면 모두 어딘가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아빠는 그 사람들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 아빠한테 되게 고맙겠다. 길 잃으면 무섭고 싫은데 아빠가 길 찾아주는 거잖아. 근데 왜 아빠를 무서워해? 딸아이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결코 기분 나쁘거나 불쾌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일. 그러나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해야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직업의 모순이다.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고 돌아온 가족에게 소금을 뿌리는 집이 있다고 들었다. 혹시 따라왔을지 모를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했던가? 죽음은 그렇게 두렵고 불쾌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가족도 언젠가는 떠나보낼 날이 오고 나도 결국 세상을 떠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 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또 있을까? 그냥 나보다 조금 먼저 떠난 이의 명복을 빌어주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겠지 라고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국화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던 그 여인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다. 어느 고독사 현장이었다. 고인은 화장실에서 죽음을 맞았다. 발살바 효과로 인한 심장마비 때문이었다. 숨을 참거나 갑자기 힘을 줄 때 순간적으로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의식을 잃는 현상으로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혈관이나 심장 질환을 앓는 사람은 사망할 수도 있다. 한창 청소를 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흰 국화를 든 여인이 서 있었다. 옆집에서 왔다고 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바로 이웃에 살면서도 몰랐어요. 너무 미안해서. 여인은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눈물 한 방울과 꽃 한 송이를 놓아두고 갔다. 흔치 않은 일이라 더욱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 여인에게 고인을 대신해 말하고 싶었다. 기억하고 배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을 주고 떠난 초코. 나는 2마리의 개를 키웠다. 한 마리는 사무실에서, 다른 한 마리는 집에서 길렀다. 직원들의 극진한 사랑으로 하루 2번씩 산책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개의 이름은 송이. 오지 않는 주인을 안구가 터지도록 부르다가 발견된 녀석이다. 오랫동안 굶어 뼈만 앙상하던 녀석이 지금은 토실토실 살이 쪄서 맞는 옷이 없을 정도다. 다른 한 마리는 초코다. 역시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고독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작고 까만 것이 후다닥 싱크대 밑으로 숨어들었다. 반지하라. 낮인데도 어두워서 불을 켜고 싱크대 밑을 보았다. 손바닥만한 한 작은 강아지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1달 넘게 방치되어 있던 현장이니 몇 주는 굶었을 텐데 저렇게 작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싱크대 밑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다. 발버둥 칠 힘도 물 힘도 남아있지 않은지 순순히 손에 잡혀주었다. 티컵 강아지라 불리는 미니핀이었고 숨만 간신히 붙어있었다. 이빨을 살펴보니 다 큰 개였다. 성견이
어찌 이리 작을 수 있는지. 오랫동안 굶주린 상태라 더 작았을 것이다. 우선 무언가 먹여야 했다. 사료가 있었지만 사체가 한 달간 방치되어 있던 곳에 있는 사료를 먹일 수는 없었다. 감염성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작은 강아지라면 죽을지도 몰랐다. 직원이 우유를 사러 나가는데 집주인이 들어왔다. 어휴, 냄새. 연신 기침을 하며 입을 틀어막고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인가를 하는데 입을 막고 있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돌연사는 고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고인은 인력 사무실에 다니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집세 한번 밀린 적이 없고 혼자 사는 남자치고 집도 깔끔하게 해놓고 살았다. 몇 달 전에는 개 한 마리를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일하고 오면 옷도 갈아입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 다시 집을 나섰다. 인력 사무실에 다녔다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피곤할 텐데 개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시켰다. 개는 어떻게 할까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 어차피 다 죽어가는데 봉투에 넣어서 묶어놓으면 죽겠지.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죽어가는 거지 죽은 건 아닌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럼 그걸 누가 키워? 주인도 죽었으니 키우던 개도 죽는 거지. 전 못해요. 아니, 죽은 사람 집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못해? 못하겠으면 밖에 내다 버리던지 아님 직접 데려다 키우던지. 고인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지만 남에게는 버려도 되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였다. 깨끗이 씻겨서 당분간 잘 먹이면 다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예쁜 개였다. 하지만 집에 데려가면 아내가 받아둘지 의문이었다. 사무실에도 이미 송이가 있었다. 일단 우유부터 먹였다. 종이컵을 잘라 담아주었더니 녀석은 잠깐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다 냄새를 맡고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다 먹고도 종이컵을 계속 핥아대기에 조금 더 따라주었다. 역시 종이컵이 금세 비워졌다. 위에 부담이 갈 것 같아 아쉬워하는 까만 눈을 못 본 채 하고 종이컵을 치웠다. 상자에 담요를 깔고 그 안에 넣어주었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얌전히 있었다. 청소를 하는 내내 계속 상자 쪽으로 시선이 갔다. 저 녀석을 대체 어떻게 하나. 결국 사무실로 개를 데려오고 말았다. 너무 더러워서 일단 씻기고 나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얼마나 작은지 한 손으로 들고 씻길 수 있었다. 비누칠하고 헹구기를 3번 하고 났더니 아주 깨끗해졌다. 추워서 바들거리는 녀석을 수건에 감싸 품에 안고 있으려니 무슨 욕을 먹더라도 집에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내와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딸아이는 길에서 개를 볼 때마다 한 번씩 꼭 만져볼 만큼 개를 좋아하지만 아내가 걱정이었다. 우와, 강아지다. 집에 도착해 상자를 열자 딸아이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아내는 어디서 가져왔냐는 눈빛이었다. 오늘 청소한 집에서 가져왔어. 애도 좋아할 것 같고 작고 예뻐서 데려왔어. 순간 아내 얼굴에 짜증이 지나갔지만 딸아이가 워낙 좋아하는 터라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딸아이는 개가 오랫동안 굶어서 아프다는 말에 손가락 끝으로 등을 정말 살살 쓰다듬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아내도 나도 웃었다. 이 작은 개 한 마리 덕분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었다. 일하고 들어오면 언제나 욕실로 직행이었다. 딸아이 한번 안아보려면 얼른 씻어야 했고 씻고 나오면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매번 자는 아이를 살짝 안아보고는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 작은 개 덕분에 욕실로 직행하지도 않고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같이 웃을 수 있었다. 잠잘 시간도 있고 딸아이는 개를 들여다보았다. 우리 집에서 살 거야? 그럼. 나 자고 일어나도 우리 집에 있을 거지? 딸아이는 개가 우리와 함께 살 거라는 확답을 받아내고서야 안심하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니 심각한 영양실조에 너무 작아 심장도 약하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초콜릿처럼 까맣다고 딸아이가 이름 지어준 초코는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되었다. 딸아이에게 초코는 동생이나 다름없었고 그러니 우리 부부에게도 자식이나 다름없었다. 초코가 온 후로 우리 가족은 전부 다 많이 웃었다. 초코는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다 갔다. 초코처럼 개량된 티컵 강아지는 수명이 짧다고 했다. 초코가 죽고도 꽤 오랫동안 딸아이는 몹시 힘들어했다. 초코는 죽은 주인 옆에서 어렵게 살아남았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었다. 초코의 선택은 아니었다. 처음 고인의 집에 왔을 때도, 우리 집에 왔을 때도. 하지만 초코는 전 주인과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 이것만은 초코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유품정리사가 알려주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 첫 번째,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이건 아직 쓸만하니까 라며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편이신가요? 주거 공간을 정돈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삶을 방치하는 일과 같습니다. 실제로 쓰레기집에 가보면 처음부터 쓰레기가 쌓이도록 내버려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사람에 실망하고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삶의 의지를 놓을 때 게으름도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먼지 앉은 가구를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공간을 단순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난 자리가 아름다울수록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덜어집니다. 두 번째,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아픔이 있다면 노트를 마련해 일기처럼 조금씩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쑥스러워 얼굴을 맞대고는 말할 수 없었던 고마움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당신이 떠나고 난 뒤 상실의 고통에 빠져서 힘들어할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종종 장롱 아래, 베개 속, 액자 뒷면 등에서 귀중품이나 현금 등을 발견하곤 합니다. 눈에 띄는 곳에 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싶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유품들은 아차하는 사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발견되어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다면 가족들이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죽기 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거나
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 당신이 떠난 후에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의 소지가 될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미리미리 해결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한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병을 숨긴 채 6개월을 홀로 버티다 사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 속의 딸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야 했던 아버지의 휴대전화에는 딸의 번호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 무의식 중에 전화를 걸어 딸에게 부담되는 말을 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혼자 고통을 견디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딸은 마음의 병을 얻고 괴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는 일은 짐 대신 죄책감을 얹어주는 일입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잠깐의 짐이 될 수는 있지만 병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면 자식으로 하여금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때론 자신의 짐을 다른 가족들과 나눠질 줄 아는 현명함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진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닌 것들을 아끼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품을 정리할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인은 어렵게 번 돈을 모두 저축하고 매일 고추장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다 돌연사하여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결국 버려져야 할 물건들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을 때 아끼지 말고 충분히 사용하세요. 유품 정리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가진 물건은 잘 사용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라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끼고 사는 물건들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가진 것들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여섯 번째,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겪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너 때문에, 너 키우느라, 너를 위해서. 그럴 바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자신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남 때문에, 남을 돕느라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을 잡고 내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지고 갈 수도 남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남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기억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내가 죽은 뒤에도 세상 한 구석을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시나요? 지금 바쁘다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미룬다면 나중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을 상상할 때 무엇이 가장 아쉽고 기억에 남을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화장실에 놓인 국화 한 송이. 어린 내가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어른들은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다. 천사를 만나러 멀리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이젠 이곳에는 못 오지만 그곳은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은 나라라서 행복하실 거야. 덕분에 나는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 장래의 지도사 일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지만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기피하지 않은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수년 동안 죽음과 근접한 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것은 어릴 적 어른들이 해주었던 말처럼 죽음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추한 것도 아니다. 죽음은 그저 자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꽃은 꽃대로, 벌레는 벌레대로 그저 존재한다. 장미가 아름답고 송충이가 징그러운 것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상은 그 무엇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애도하고 위로의 뜻을 표한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며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같은 마음이다. 자식 잃고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엾어라. 저런 파렴치한 같으니. 그러나 바로 이웃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 아파트에서 흉흉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불쾌해하고 재수가 없다고 말한다. 죽음에 대한 불쾌함은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된다. 모든 현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간 식당에서, 우리 차량을 주차해 놓은 길목에서, 사고가 일어난 집의 옆집에서 모욕을 당한 적이 많았다. 기분 나쁘게 왜 남의 집 앞에 이런 차를 주차해놔? 당장 차 빼.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밟고 다녔으니 우리 집 앞도 다 닦아놓고 가세요.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원. 재수가 없어서.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식당에 곧 점심 손님들이 들이닥쳐서요. 다음에 오세요. 이 정도면 그나마 양반이다. 이놈 저놈은 예사고 온갖 욕에 소금 세례, 물바가지 세례까지 받는다. 계속 방치해 놓으면 해충과 악취로 고생하는 건 본인들일 텐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하는 우리가 격려는커녕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서러울 때가 많았다. 그런 날 가운데 하루는 어린 딸아이를 붙들고 투정하듯 묻기도 했다. 오늘 아빠가 일하는데 식당에서 냄새 난다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보이지도 않는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아빠를 싫어했어. 아빠 딸은 아빠한테서 냄새 안 나? 아빠한테 귀신 있으면 어떡해? 안 무서워? 딸아이는 내 질문에 귀여운 눈망울을 굴리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되물었다. 아빠, 사람은 죽으면 모두 어딘가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아빠는 그 사람들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 아빠한테 되게 고맙겠다. 길 잃으면 무섭고 싫은데 아빠가 길 찾아주는 거잖아. 근데 왜 아빠를 무서워해? 딸아이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결코 기분 나쁘거나 불쾌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일. 그러나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해야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직업의 모순이다.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고 돌아온 가족에게 소금을 뿌리는 집이 있다고 들었다. 혹시 따라왔을지 모를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했던가? 죽음은 그렇게 두렵고 불쾌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가족도 언젠가는 떠나보낼 날이 오고 나도 결국 세상을 떠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 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또 있을까? 그냥 나보다 조금 먼저 떠난 이의 명복을 빌어주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겠지 라고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국화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던 그 여인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다. 어느 고독사 현장이었다. 고인은 화장실에서 죽음을 맞았다. 발살바 효과로 인한 심장마비 때문이었다. 숨을 참거나 갑자기 힘을 줄 때 순간적으로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의식을 잃는 현상으로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혈관이나 심장 질환을 앓는 사람은 사망할 수도 있다. 한창 청소를 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흰 국화를 든 여인이 서 있었다. 옆집에서 왔다고 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바로 이웃에 살면서도 몰랐어요. 너무 미안해서. 여인은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눈물 한 방울과 꽃 한 송이를 놓아두고 갔다. 흔치 않은 일이라 더욱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 여인에게 고인을 대신해 말하고 싶었다. 기억하고 배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을 주고 떠난 초코. 나는 2마리의 개를 키웠다. 한 마리는 사무실에서, 다른 한 마리는 집에서 길렀다. 직원들의 극진한 사랑으로 하루 2번씩 산책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개의 이름은 송이. 오지 않는 주인을 안구가 터지도록 부르다가 발견된 녀석이다. 오랫동안 굶어 뼈만 앙상하던 녀석이 지금은 토실토실 살이 쪄서 맞는 옷이 없을 정도다. 다른 한 마리는 초코다. 역시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고독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작고 까만 것이 후다닥 싱크대 밑으로 숨어들었다. 반지하라. 낮인데도 어두워서 불을 켜고 싱크대 밑을 보았다. 손바닥만한 한 작은 강아지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1달 넘게 방치되어 있던 현장이니 몇 주는 굶었을 텐데 저렇게 작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싱크대 밑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다. 발버둥 칠 힘도 물 힘도 남아있지 않은지 순순히 손에 잡혀주었다. 티컵 강아지라 불리는 미니핀이었고 숨만 간신히 붙어 있었다. 이빨을 살펴보니 다 큰 개였다. 성견이 어찌 이리 작을 수 있는지. 오랫동안 굶주린 상태라 더 작았을 것이다. 우선 무언가 먹여야 했다. 사료가 있었지만 사체가 1달간 방치되어 있던 곳에 있는 사료를 먹일 수는 없었다. 감염성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작은 강아지라면 죽을지도 몰랐다. 직원이 우유를 사러 나가는데 집주인이 들어왔다. 어휴, 냄새. 연신 기침을 하며 입을 틀어막고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인가를 하는데 입을 막고 있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돌연사는 고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고인은 인력 사무실에 다니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집세 한번 밀린 적이 없고 혼자 사는 남자치고 집도 깔끔하게 해놓고 살았다.
몇 달 전에는 개 한 마리를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일하고 오면 옷도 갈아입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 다시 집을 나섰다. 인력 사무실에 다녔다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피곤할 텐데 개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시켰다. 개는 어떻게 할까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 어차피 다 죽어가는데 봉투에 넣어서 묶어놓으면 죽겠지.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죽어가는 거지 죽은 건 아닌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럼 그걸 누가 키워? 주인도 죽었으니 키우던 개도 죽는 거지. 전 못해요. 아니, 죽은 사람 집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못해? 못하겠으면 밖에 내다 버리던지 아님 직접 데려다 키우던지. 고인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지만 남에게는 버려도 되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였다. 깨끗이 씻겨서 당분간 잘 먹이면 다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예쁜 개였다. 하지만 집에 데려가면 아내가 받아들일지 의문이었다. 사무실에도 이미 송이가 있었다. 일단 우유부터 먹였다. 종이컵을 잘라 담아주었더니 녀석은 잠깐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다 냄새를 맡고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다 먹고도 종이컵을 계속 핥아대기에 조금 더 따라주었다. 역시 종이컵이 금세 비워졌다. 위에 부담이 갈 것 같아 아쉬워하는 까만 눈을 못 본 채 하고 종이컵을 치웠다. 상자에 담요를 깔고 그 안에 넣어주었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얌전히 있었다. 청소를 하는 내내 계속 상자 쪽으로 시선이 갔다. 저 녀석을 대체 어떻게 하나. 결국 사무실로 개를 데려오고 말았다. 너무 더러워서 일단 씻기고 나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얼마나 작은지 한 손으로 들고 씻길 수 있었다. 비누칠하고 헹구기를 3번 하고 났더니 아주 깨끗해졌다. 추워서 바들거리는 녀석을 수건에 감싸 품에 안고 있으려니 무슨 욕을 먹더라도 집에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내와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딸아이는 길에서 개를 볼 때마다 한 번씩 꼭 만져볼 만큼 개를 좋아하지만 아내가 걱정이었다. 우와, 강아지다. 집에 도착해 상자를 열자 딸아이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아내는 어디서 가져왔냐는 눈빛이었다. 오늘 청소한 집에서 가져왔어. 애도 좋아할 것 같고 작고 예뻐서 데려왔어. 순간 아내 얼굴에 짜증이 지나갔지만 딸아이가 워낙 좋아하는 터라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딸아이는 개가 오랫동안 굶어서 아프다는 말에 손가락 끝으로 등을 정말 살살 쓰다듬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아내도 나도 웃었다. 이 작은 개 한 마리 덕분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었다. 일하고 들어오면 언제나 욕실로 직행이었다. 딸아이 한번 안아보려면 얼른 씻어야 했고 씻고 나오면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매번 자는 아이를 살짝 안아보고는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 작은 개 덕분에 욕실로 직행하지도 않고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같이 웃을 수 있었다. 잠잘 시간도 있고 딸아이는 개를 들여다보았다. 우리 집에서 살 거야? 그럼 나 자고 일어나도 우리 집에 있을 거지? 딸아이는 개가 우리와 함께 살 거라는 확답을 받아내고서야 안심하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니 심각한 영양실조에 너무 작아 심장도 약하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초콜릿처럼 까맣다고 딸아이가 이름 지어준 초코는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되었다.
딸아이에게 초코는 동생이나 다름없었고, 그러니 우리 부부에게도 자식이나 다름없었다. 초코가 온 후로 우리 가족은 전부 다 많이 웃었다. 초코는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다 갔다. 초코처럼 개량된 티컵 강아지는 수명이 짧다고 했다. 초코가 죽고도 꽤 오랫동안 딸아이는 몹시 힘들어했다. 초코는 죽은 주인 옆에서 어렵게 살아남았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었다. 초코의 선택은 아니었다. 처음 고인의 집에 왔을 때도, 우리 집에 왔을 때도. 하지만 초코는 전 주인과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 이것만은 초코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유품정리사가 알려주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 첫 번째,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이건 아직 쓸만하니까 라며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편이신가요? 주거 공간을 정돈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삶을 방치하는 일과 같습니다. 실제로 쓰레기집에 가보면 처음부터 쓰레기가 쌓이도록 내버려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사람에 실망하고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삶의 의지를 놓을 때 게으름도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먼지 앉은 가구를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공간을 단순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난 자리가 아름다울수록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덜어집니다. 두 번째,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아픔이 있다면 노트를 마련해 일기처럼 조금씩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쑥스러워 얼굴을 맞대고는 말할 수 없었던 고마움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두세요. 당신이 떠나고 난 뒤 상실의 고통에 빠져서 힘들어할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종종 장롱 아래, 베개 속, 액자 뒷면 등에서 귀중품이나 현금 등을 발견하곤 합니다. 눈에 띄는 곳에 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싶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유품들은 아차하는 사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발견되어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다면 가족들이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죽기 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거나 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 당신이 떠난 후에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의 소지가 될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미리미리 해결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한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병을 숨긴 채 6개월을 홀로 버티다 사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 속의 딸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야 했던 아버지의 휴대전화에는 딸의 번호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 무의식 중에 전화를 걸어 딸에게 부담되는 말을 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혼자 고통을 견디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딸은 마음의 병을 얻고 괴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는 일은 짐 대신 죄책감을 얹어주는 일입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잠깐의 짐이 될 수는 있지만 병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면 자식으로 하여금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때론 자신의 짐을 다른 가족들과 나눠질 줄 아는 현명함도 필요합니다. 5번째, 가진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닌 것들을 아끼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품을 정리할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인은 어렵게 번 돈을 모두 저축하고 매일 고추장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다 돌연사하여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결국 버려져야 할 물건들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을 때 아끼지 말고 충분히 사용하세요. 유품 정리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가진 물건은 잘 사용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라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끼고 사는 물건들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가진 것들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6번째,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겪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너 때문에, 너 키우느라, 너를 위해서. 그럴 바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자신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남 때문에, 남을 돕느라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7번째,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을 잡고 내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지고 갈 수도 남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남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기억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내가 죽은 뒤에도 세상 한 구석을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시나요? 지금 바쁘다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미룬다면 나중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을 상상할 때 무엇이 가장 아쉽고 기억에 남을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